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 여기만 딱 공부하고 마무리, 그죠? 되게 쉬운 날입니다. 무리식이라고 하는 건 근원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고, 무리식의 값이 실수일 조건은 당연히 근원의 값이 0 또는 양수, 그 다음에 분모가 무리식인 경우는 분모가 0이 아닌 이런 상황이 꼭 돼야 됩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제곱근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유리화라고 해서 여기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날이야, 그죠? 설명 안 하고 가도 괜찮은 날인데, 여기서 이중근호라는 개념이 없네요. 그러면 진짜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죠? 진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얘를 만족시키는 뭐야? A, B에 대해서 B 빼기 A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어때? X에다 루트를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니까 이런 건 우리가 배운 적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란 소리니까, 여기는 얘를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건데, 당연히 유리화해서 계산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할 필요 없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너무 쉬운 얘기네. 그래요. 다음, 유형연습 2번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유리화 시켜버리면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가 될 거야. 그죠? 왜냐면 얘 빼기 얘가 1이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또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막 앞뒤로 막 없어질 거라고. 우리 부분분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유형 연습 3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마찬가지. 여기는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진 않아. 이런 느낌. 집어넣으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이 이쪽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끔찍해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니 얘 때문이니? 1번이야 2번이야? 1번 때문이지. 그럼 우리가 저기 있는 쟤를 없애려고 노력만 해준다면 괜찮겠네. 이런 상황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3입니다라고 식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3이 되면서 x제곱은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2차를 1차로 변신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되니까 3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x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가 되니까 3차가 2차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2차는 또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또다시 1차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차수 4차짜리도 여전히 다 몇 차로? 다 1차짜리로 변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차까지 있지도 않네. 여기 딱 주어져 있는 얘네들에서 여기는 요 녀석 집어넣고 요 녀석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준 다음에 정리해 주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여기는 얘를 톡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되겠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되죠? 설명 따로 하면 괜찮겠지?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서 무리함수 하기 전에 너희가 그래도 이중근호라는 거 들어는 봤지? 아, 그래. 누구는 안 들어봤고, 누구는 들어봤고. 이중근호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이중근호라고 해가지고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있어. 그럼 승훈아, 이거 뭐가 되지? 다시 뭐라고?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된다고? 기억이 안 나요.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얘는 1 플러스 루트 2. 오, 깜짝 놀랐지? 여기는 얘가 갑자기 얘가 된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되게 쉬운 거야, 생각보다. 이거 얘들아, 제곱해봐. 이거 뭐야? 1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지. 이거 제곱해봐. 3 플러스 2 루트 2지. 같아지죠? 그래서 얘가 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 건데요?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렇게 구한 거야. 루트에다가 a 더하기 b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있었어.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돼. 이때 이제 a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합니다. 큰 걸 먼저 쓰는 거야. 작은 거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큰 거 먼저 쓰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증명한 건 똑같아. 여기는 요 녀석 제곱하면 뭐야? a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 b예요. 여기는 얘는 제곱하면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 b예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얘는 양수에도 양수니까 원래는 뿔만 나와야 되지만 둘 다 양수니까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결론.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중분호를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곱으로 돼 있는 형태고 여기는 요 녀석은 합으로 돼 있는 형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 요 2라는 거의 존재야. 여기는 이거를 제곱했을 때 2ab가 나오잖아. 그지? 2 루트 a 루트 b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2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딱 요 세팅이 됐을 때 거기 있는 걔는 곱과 합을 생각해서 여기 따로 보여줍니다. 얘는 지금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1입니다로 처리하면서 아까 그 답이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이렇게 풀어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러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8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선생님 2가 없는데요?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뭐 하면 되겠어? 2를 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8 더하기 4루트 2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선생님 2가 아니라 뭐야? 4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도 뭐야? 그냥 2를 집어넣어서 6이라고 해. 이렇게 변신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녀석이 2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다시 잘 봐봐. 만약에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 잠깐만. 루트에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 선생님 저기는 쟤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죠? 잠깐만 다시. 맞나? 그래. 이렇게 되니 이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2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억지로 꺼낼 수도 없고, 그지? 뭔가 집어넣을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이 2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변형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 여기다가 있잖아. 루트 2를 곱해.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겠어? 8, 2로 바뀌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분의, 이제 얘는 15니까 5, 3, 15. 얘는 5 더하기 3. 이게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이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 이중근호라고 배우니까 이중근호라고 하는 건 교육과에서 빠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안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끔 나오더라고 또. 어려운 문제는 옛날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배웠던 개념들을 검수 과정에서 놓친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씩은 튀어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건 뭐야? 이거는 오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중근호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무리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봐봐, 이제 봐봐. 모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얘들아 다 똑같아. 그 패턴이 다 똑같아. 처음에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기본형이라는 걸 배워요. 그다음에 그 기본형을 뭐 한 거?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표준형이라는 걸 배우고 그 표준형이라고 하는 걸 전개해서 일반형이라는 걸 배우고 그죠? 요 세 가지 패턴은 항상 모든 그래프에서 다 똑같이 나와요. 1차 함수에서 뭐였어? 처음에 AX. 그지? 그다음 평행이동에서 A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뭐 이런 거. 그다음 전개해서 AX 더하기 B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2차 함수는 어땠어? 2차 함수는 AX 제곱. 그다음에 또 A의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 전개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 어땠어? x분의 k. 그죠? 거기 그냥 평행이동에서 x-n분의 k 더하기 n 표준형. 그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전개한 게 아니라 얘는 통분해가지고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일반형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그 패턴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만 알면 어차피 뭐만 알면 기본형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를 평행이동한 게 표준형이니까 그걸 평행이동했다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되죠? 그다음 거기 있는 게 전개한 걸 가지고 일반형이라고 했으니까
전개된 걸 다시 그 모양으로 잘 만들어주게 되면 표준형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형 그래프가 다시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그 기본형의 형태 자체가 총 4가지나 나와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그래프 형태 몇 개 나와? 기본형은 2개 나오죠. 그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유리함수는 1, 3, 4분면 2, 4, 4분. 그죠? 2개 나오지. 다 2개씩 나오는데 얘만 좀 특이하게 4개 나와. 그리고 얘는 기본형이 변수를 그래서 총 4가지, 아니 2가지를 갖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기본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얘 기본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애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y는 a 루트 bx 이렇게 선생님, 여기 이게 집어넣어도 괜찮잖아요. 네, 여기 빼버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인 경우, 얘가 음수인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변수가 필요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우리가 있잖아. 여기서 뭐 A가 양수예요. B가 양수라면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고요.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면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대요. 라고 해서 총 이렇게 4가지의 그래프의 패턴을 배우게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이거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외워도 되겠어? 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어차피 저 루트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 안쪽의 값이 항상 모여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 루트를 계산한 이 결과조차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함수를 배우니까 실수 범위에서 다루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니 얘들아? 정의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봐봐. 얘가 양수였다면 x도 양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b가 양수인 쪽에서는 x값이 다 양수가 되게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계산 전체의 계산 결과는 결국은 뭐라고? 양수라고. 그러니까 a가 양수였다면 위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a가 음수였다면 밑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됐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딱 여기는 요점. 요점을 선생님은 시작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점을 딱 찍어주고 얘가 1번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지 2번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지 3번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지 4번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지만 너희가 정확하게 여기는 이 A랑 B의 부호를 토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A랑 B의 부호를 가지고 이걸 다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저기서 A가 양수라고 위쪽이겠네. B가 음수라고 그러면 왼쪽이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돼요. 근데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얘가 그 위에 왼쪽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리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하자면, 봐봐. 이 y는 루트 x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양변을 제곱하면 y의 제곱은 x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대신에 내가 y를 넣어버리고 여기는 얘 대신에 x를 집어넣어버리면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과정이야?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죠.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원래는 이제 요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정의역이 지금 요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역함수가 존재할 테니까. 여기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y는 x에 대해서 뭐 해버린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생긴 애가 무리함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으로 그려졌을 때 포물선의 형태가 됐을 때 그냥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에 대한 생각이라면 2차 함수 그래프일 거고 얘가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기본형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놨을 때 여기는 이 무리함수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 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시작점만 딱 찍어놓고 1번, 2번, 3번, 4번인지 확인해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라고 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1차 함수를 그리든 2차 함수를 그리든 보통 정의역은 별로 신경 안 쓰지. 이유가 뭐야? 보통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 잡혀.
근데 이 무리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일단 정의역 자체에 무조건 제약이 있고요. 그지? 치역도 마찬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 그지? 실수 전체가 아니란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해돼? 얘 역함수를 구할 때도 거기 있는 그 녀석의 정의역, 치역을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는 반드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는 그런 습관. 여기는 이거 관찰하는 뭘 습관을 꼭 반드시 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관찰하는 습관은 어떻게 들이면 되겠어? 그림을 그리면 돼. 그죠?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사실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었고 여기는 얘를 이게 두 개로 빡 눌러버리면은 그게 정의역이라고 했었고 여기는 이렇게 빡 눌러버리면 거기 얘가 치역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얘의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얘의 정의역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지? 얘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정의역은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정의역은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의역, 치역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의 막바지에 할 얘기지만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랑 관련돼서 어떤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반드시 그려주세요. 무조건 그려. 알겠지? 왜? 얘는 정의역과 치역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만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정의역, 치역을 진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석해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잡혔으면 좋겠어. 그죠? 응. 그럼 두 번째 얘기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당연히 무슨 얘기겠어야 돼? 표준형이겠지. 그럼 저 기본형을 x축방향으로 m만큼,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게 분명하니까 얘 그래프의 식은 뭐가 되겠어? 함수의 식은 루트 b에다가 x-m에다가 더하기 n이 될 게 분명한. 그지?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 딱 하나만 잡아. 시작점 잡아. 그럼 얘가 몇 컴마 몇? m, n이 될 게 분명하고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 m보다 크거나 같아요. 치역은 n보다 크거나 같아요. 3번 그래프의 정의역은 m보다 작거나 같아요. 치역은 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그려놓고 자연스럽게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얘들아, 여기 있는 요 녀석과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을 대칭한 거야. 오케이? y는 x제곱을 대칭한 거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대칭 이동한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긴 얘가 y는 x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애 중에서 얘에 해당하는 애는 얘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에 해당하는 애는 얘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얘에 해당하는 게 얘요.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게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얘에 해당하는 게 얘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알겠죠? 그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정의역, 치역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그럼 다 했어. 오늘 얘기 벌써 다 끝나가고 있어요, 얘들아.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오늘. 어떡하지? 자, 일반형이 있어. 근데 사실 여기는 일반형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얘들아. 진짜 하나도 없어. 일반형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a의 루트의 뭐야? bx 플러스 c 더하기 d입니다. 이렇게 된 게 그냥 이거 전개한 식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만 b로 쓱 묶어버리면 그냥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표준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졌으면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 얘는 일반형에서 성질 자체가 아예 없어. 2차 함수에서는 일반형에서 대칭축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유리함수에서도 점근선 두 개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일반형에서. 근데 여기는 무리함수에서는 일반형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뭐해? 그냥 이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준형 만드는 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다 했어요. 여기까지 19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그래서 지워도 괜찮겠죠? 자, 무리함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무리함수가 이거는 사실 근데 교과서적인 해석이고요. 봐봐.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얘를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냐면 a 루트 bx 플러스 c 더하기 d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3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무리식이잖아. 분명히 무리식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얘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알겠죠?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딱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저기 이제는 그릴 수 없을까를 고민해보는 거야. 쟤는 그릴 수 없는 게 맞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로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y, 잘못했잖아. 이거 못 그려. 얘가 4고 얘가 x제곱이라 그릴 수 있어. 양변을 제곱해버리면은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이 돼버리면서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면서 얘는 원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y 값이 루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y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원래 원의 그래프 중에서 반쪽짜리인 이 원의 함수식을 가지고 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 건 어떻게 했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게 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차식, 루트 안에 1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 상수로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보통 무리함수라고 해서 제 그래프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서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는 형태도 있으니 그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정의역 얘기 다 했고요. 그래서 뭐 그래프라고 해서 여기서는 A, B라고 하지 않고 뿔마 루트 AX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가지 1번 형태, 2번 형태, 그 다음에 3번 형태, 4번 형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면은 그 루트 X의 그래프와 Y는 루트 2X의 그래프나 Y는 2루트 X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의 개형을 그려보면 똑같잖아. 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이 다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좌표 평면을 그리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대충 그릴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럴 땐 뭐 하라고 얘들아? 그 유리함수 할 때 가르쳐줬어. 그냥 1 넣어봐. 오케이? 근데 1을 딱 넣어. 그럼 얼마? 1 넣으면 1. 얘는 1 넣으면 루트 2. 얘는 1 넣으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점 잡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 그래프고 요 점 잡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 그래프고 요 점 잡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 A가 커질 때 얘가 뭐 이렇게 돼요. 이런 얘기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1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그냥 그래프의 모양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을 해석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여기서 표준형을 또 말해주고 있고 또 일반형을 말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겠군요라고 하는 상황을 바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꼭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치역은 c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그럼 문제로 가보죠. 자, 무리함수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얘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뭘 하면 되냐면 저기는 저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루트 2배의 x 더하기 3 빼기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일 거야. 몇 번 그래프? 양수, 양수. 1번 그래프. 다 그렸어. 그죠? x축, y축. 제발. 제발 그리지 맙시다. 오케이? 자, 딱 보자마자. 정의역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 맞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있는 거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다음 몇 사분면 지난지를 물어봤지.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리는 거야. 뭐를? x축, y축.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걔보다 저 위쪽에 이쪽에 x축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보다 더 어디 쪽에? 이쪽에 y축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얘보다 더 많이 갈 거냐 적게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을 한번 넣어봐요. 0을 넣으면 루트 6 빼기 1이죠. 양수지. 그럼 x축보다 위에 y절편이 잡힐 테니까 여기에 y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X축, Y축을 그려주고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번에 이제 그래프 보면서 식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잖아. 그럼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시작점. 그지? 그럼 시작점에서 이미 나는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얻고 있었으니까 여기 얘가 루트에 a의 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까지는 얻어놓은 상태야. 굳이 요 a를 A, B, C를 막 변형해서 구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를 가지고 내가 그냥 함수를 만든 다음에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정보를 줬나 봤더니 y절편이 얼마래? 1이라는 정보를 줬어. 그럼 여기다 내가 0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0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소리는 0 넣었을 때 얘가 3이 된다는 소리니까. 맞아? 그럼 A 값은 3일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끝났네. A, B, C 다 구할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 됐어? 그래서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다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리함수는 원래 쉽습니다. 알겠지? 유리함수도 쉬웠죠. 괜찮았죠? 무리함수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이거 가지고 여기서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들이 가장 중요했었죠. 점근선의 정보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고 A랑 B 값을 찾을 수 있고 A랑 B를 집어넣어서 답을 해주면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됐니? 다시 봐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는 여기서 일단은 뭐 얘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괜찮죠? 여기는 얘를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시작점이 몇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몇 컴마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은 알고 양수 1번 그래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됐죠? 근데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x가 2였을 때 갖는다며 최소값은 얼마니? 라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정의역에 잘려 있어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단순하게 그럼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x 더하기 k가 됐으면 좋겠는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 뭘 가지고 푸는 거였어? 판별식 가지고 푸는 거였는데 판별식은 누구 거였어? 2차 방정식 거였잖아. 근데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양변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얘가 2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며 됐죠? 아,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공식이 양수였으면 좋겠네. k-1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양수였으면 좋겠네. 정리해봤더니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플러스 4니까 없어질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양수였으면 좋겠네. k 값은 뭐가 됐으면 좋겠어? 2분의 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답을 해봤더니 답이 틀렸다는 거지. 분명히 난 되게 열심히 잘 푼 것 같은데, 그지? 열심히 식으로 계산을 해서 답이 틀렸어. 이유가 뭘까? 얘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죠? 어디서 틀린 거야? 얘에서 얘로 가는 과정에서 틀린 거야. 선생님 양변 제곱하면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가 아니라, 봐봐. A는 B이면 A제곱은 B제곱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참이죠. 그런데 A제곱은 B제곱이면 A는 B가 되나요? 가 거짓이지. 그지?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인 즉 동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그 의식 속에서는 얘에서 얘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을 텐데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4는 x 더하기 k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식이 나오죠. 양변 제곱해줘. 맞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어떻게 된다는 느낌이냐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 x축 잡아줄게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지금 1번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k잖아. 그러면은 x 더하기 k가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는 요 그래프는 또 뭐야? 요 그래프는. 여기는 똑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얘는 4번 그래프로 그려질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랑 지금 누구랑 x 더하기 k랑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는 얘 판별식이 0이 되는 그 값이 아마 2분의 5였나 봐. 걔보다 작게 된다면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사실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애잖아. 내가 오로지 신경 쓰고 싶은 애 얘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접하는 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서 여기는 요 점을 지나기 직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지만 걔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지금 식상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하지만 지금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딱딱 정해져 있는 애기 때문에 함부로 제곱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어떻게? 그래프를 가지고 풀려고 노력하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얘기냐? 다시 봐봐.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려요. 마이너스 2 해서 요렇게. 됐어?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x 더하기 k라는 애랑 직접 내가 이렇게 k 값을 움직여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포인트는 이 점을 지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뭐를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k 값은 얼마야? 요때 k 값은 2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 접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지? 접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접하는 때 K 값을 찾으려고 노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접할 때 K 값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 얘랑 연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는 얘를 양변을 제곱하게 된다면 이런 녀석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내가 접하는 거, 얘랑 접하는 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는 접할 때 상황 자체가 이 그래프랑 연관이니 이 그래프랑 연관이니 딱 얘랑만 연관이 있잖아. 얘랑은 아무것도 상관할 필요가 없었지.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은 사용해도 괜찮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여기까지 놓고 판별식이 0이다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인 걸 찾아봤더니 그때 K 값이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5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K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며 얘는 2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간 진짜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마찬가지.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뭐야? 판별식이 0이면 되겠지 뭐 이거지만 사실은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거나 그러니까 k가 2분의 5거나 k 값이 2보다 작을 땐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라는 해석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무리함수 관련해서 어떤 다른 녀석과 위치 관계가 궁금하든 단순히 그냥 무리 방정식을 풀고 싶었든 어차피 방정식은 함수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뭘 테스트하고 싶겠어?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너희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뭐야? 판 뭐라고 해? 평가하고 싶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와. 좀 색깔이 막 바뀌지 않았었니? 뭐죠?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해석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식으로 풀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하지만 아이의 습관 자체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걸로 안전히 잡고 있으면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답에 대한 확신도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그래프를 꼭 그려가면서 생각하자. 이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거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고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봅시다.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 뭐야? 2가
시작점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가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질 거고 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질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녀석을 가지고 장난쳐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얘는 나한테 기울기의 정보를 줬고 지나는 점의 정보는 안 줬어. 그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석해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여긴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됐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했을 때까지가 되기 직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는 요 점인 그때 K 값과 그다음 얘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 K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게 하는 K값 구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가 되게끔 그럼 K값은 얼마겠네? 누가 봐도 그냥 0이겠네. 그지? 이때 K값은 0이니까 기본적으로 0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제 내가 찾고 싶은 마지막 하나는 이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긴 얘는 현재 얘랑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방정식의 도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2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니까요. 넘어가고 다 넘어갈까? 루트 x 더하기 1은요. 2x 플러스 k 더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 뭐 할래? 제곱할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이거를 3개짜리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 거니까 4배의 뭐가 되겠어? k-2의 x가 될 거고 더하기 k-2의 제곱이 될 거야. 걔가 x-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 넘어갈 거니까 얘는 4x 제곱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냐?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인데 넘어간 게 7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그냥 두자. k-2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두자. 뭐야 이게? 어디요? 아이고 그러네.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 판별식을 쓸 거야. 진짜? 판별식을 쓴다고? 판별식을 써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 4k-7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배니까 16에 k-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얘가 0인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얼핏 보면 얘가 2차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차 방정식이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 56, 그지? 마이너스, 뭐야 이게? 플러스 49. 계산하면 나오겠죠? 넘어갈게. 오케이? 내가 못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넘어갑시다. 계산이 너무 더럽네요. 넘어가고. 그 다음 2번 문제를 봤을 때 y는 루트 2x-3의 그래프와 저기는 제가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이번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인데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는 현재 2, 뭔 소리야? 2분의 3,0이 시작점이 될 거고 얘는 1번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나한테 준 점은 몇 컴마 몇입니까? 0,1이고 이젠 기울기를 안 줬네. 0,1은 한 요쯤에 이렇게 0,1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녀석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다가 점을 딱 이렇게 찍어 놓고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만나게끔 하는 제일 작은 값은 요 점을 지날 때가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큰 값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작은 거 구해주세요는 이렇게 됐을 때 상황입니다. 즉 여기는 요 녀석이 2분의 3,0을 지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은 m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최소값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대값은 다시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이게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최대값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누구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겠다? 방정식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mx 플러스 1이랑 연립해서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m값을 구해주세요인데 여기서는 잘 봐봐. 얘를 내가 제곱하는 순간 누가 생겨? 얘가 생기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접하는 순간이 하나 더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접하는 순간이 두 개가 생길 게 분명한데 그중에 m값들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는 m값이 음수인 경우고 여기는 얘는 m값이 양수인 경우니까 두 근 중에서 얘 판별식은 분명히 m에 대한 2차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중에서 무슨 근? 양근을 구해 주세요라는 얘기군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때는 항상 얘랑 짝꿍이 되는 요 녀석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해보면 m값이 두 개가 나왔을 텐데 그 두 개의 m값 중에서 합당한 게 있을 거고 합당하지 않은 게 있을 테니까 그거 두 개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설명 여기까지만 하면 당연히 나머지 다 단순 계산이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역함수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함수 얘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역함수 얘기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야 돼. 그지? 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함수식만 이렇게 봤을 때 저기는 저 식들을 보면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작점 잡아주고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써주고 얘는 1번 그래프 그냥 이거 딱 하나만 그려놓고 그죠? 그럼 얘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y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 해주고 나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시도해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는 지금 일단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y 더하기 2라고 해놓고 x 더하기 1의 루트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양변을 제곱할 거야.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이 될 거고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게 좀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이군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을 시켜주면서 y는 해서 완성을 하는 게 역함수잖아. 그죠? 그럼 x 더하기 2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서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뀐단 말이야. 얘가 바뀌어서 누구의 역할을 하겠어?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얘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게 뭐가 되겠어? 정의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정의역 정도는 이렇게 써주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한 번만 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1, 뭐가 돼?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음수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그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x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넘어가서 양변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요.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y는 x 대칭을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요 녀석 가지고 만들어진 정의역 정도만 써주면 돼요. 치역까지는 쓸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프 한 번만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래프 한 번만 딱 그려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번엔 반대잖아. 그지? 여기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거는 잘 봐. 일단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뭘 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원래는 그래프 딱 그려놓고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역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 이거였으니. 됐죠? 그럼 얘 치역은 뭐가 되겠어? y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됩니다. 됐죠? 이걸 구하는 이유는 얘를 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야? 정의역으로써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시 봐봐. 얘는 그럼 3분의 다시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역함수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야? 얘를 최종 목표의 식은 x는
뭐뭐뭐 y로 먼저 만들고 이제 y는 x 대칭할 거잖아. 그지? 나는 여기서 x는 꼴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식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넘긴 다음에 나중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넘겨놓고 3 넘긴 거니까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여긴 얘가 3y의 마이너스 6일 겁니다. 까지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루트 씌울 때 봐봐. 근데 루트를 씌워버리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x 더하기 2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죠?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의 뜻은 뭐였어? 절대값이었어. 그지? 꼭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얘는 얘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 x는 뭐였어? 이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이게 1이잖아. 1이잖아. 그죠? 1이잖아. 됐습니다. 다시 x는 뭐였어? 마이너스가 작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됐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3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y는 x라는 대칭을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루트에 3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건 요 녀석 갖다 쓰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군 요가 됩니다. 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여기 그냥 넋 놓고 풀다가 그냥 틀려버리는 이런 포인트. 그래서 항상 우리가 루트의 a의 제곱은 그냥 a가 되는 게 맞지만 루트의 a의 제곱은 절대값 a가 된다는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수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되고 정의역 치역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 치역 먼저 구해주고 그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편했다면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좋아요. 그래서 유형 연습 2번 같은 문제를 딱 봤을 때 봐봐. fx가 루트 x-1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얘랑 얘라고 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얘랑 얘 중에서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이게 1,1이 될 거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증가함수라는 게 확인됐으니 얘는 얘랑 누구랑 y는 x랑 연립해서 풀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1,1 지나고 있으니까 한 점만 더 찾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던 건데 이것도 잠깐만 조금만 더 설명할게. 루트 x-1 더하기 1이랑 x랑 연립할 거잖아. 그럼 넘겨놓고 제곱할 거니까 x-1은 x-1의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x-1이 0이 되거나 x-1이 1이 됩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x는 1이 되거나 x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1이 됐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2가 됐으니 요 길이가 1이었으니 요 길이가 1일 거고 여기는 이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됐죠? 다시 여기서 자, 요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야? a제곱은 a예요라는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는 0입니다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a제곱 a라고 약분해야지. 그 a는 1이네 라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분한다는 건 뭘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야? 공통인수인 a를 없애버리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0이라는 근자체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0인 경우도 되는 거잖아.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하나 있고 만약에 두 번째로 여기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오케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여기는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3x 플러스 뭐가 돼? 3은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 판별식이 음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숫자를 잘못 쓴 거야. 미안해요. 다시. 여기 있는 얘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건 또 너무 쉽네 또. 플러스 3이라고 할까? 4라고 하자. 오케이? 여긴 얘가 x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 아니야. 3x에 마이너스 3,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구해주세요.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해서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거예요. 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두 개의 근을 각각 구해버린 다음 두 개를 빼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불편한 생각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의 근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가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야? 두 근의 차이를 찾고 싶어. 그럼 두 근의 차 공식을 하나 써주면 되겠네. 그지? 두 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 플러스 뭐가 되겠어? 12가 되면서 루트 2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21이었으니 1대 1대 뭘 통해서? 루트 2를 통해서 저기는 제 답은 루트 42가 되겠군요.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굳이 또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우리는 바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해결해 봤더니 그 식이 더럽게 나왔을 때 여기는 얘 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가정해 놓고 나서 궁금한 게 뭔지에 따라서 거기 있는 걔의 해결 전략을 가져가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괜찮죠? 다음. 자, 이번에는 뭐라고 줬냐면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지금 요거야. 요거랑 요거 합성함수 그다음에 요거 역함수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일단 합성함수는 너무나 쉬운 얘기이긴 하니까 그지? 합성함수.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가 G 인버스에 5를 집어넣어 주세요니까 여기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귀찮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자체를 5라고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2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4가 되니까 넘어가서 5가 되니까 이 녀석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내가 궁금한 건 F5였구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됐죠?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 정리를 좀 해보자. 얘는 F 인버스 오브 G의 인버스가 될 거고 오브 F에다가 오브 F니까 사라지면서 결국 이거가 되는 거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G 인버스 마이너스 3이 궁금했군요. 여전히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값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면 돼요.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 됐다. 얘가 F의 인버스 오브 뭐 G였어 라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한다면 굳이 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 그죠? 역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끔 너희가 정확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다. 이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는 다 끝났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 그래프 개념 조금만 더 설명할게. 오케이? 자, 합함수랑 차함수 딱 두 개를 정리하고 갈 건데 합함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함수 두 개를 더한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차함수는 두 함수를 뺀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fx 플러스 gx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y는 뭐 x 더하기 가우스 x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x 빼기 가우스 x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리는 걸 해봤잖아. 상식의 그래프라고 해서 설명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의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그래프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든지
원래는 그릴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내가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그릴까? 일단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세요, 얘들아. 오케이? 하나의 기준. 여기서는 뭐가 더 복잡해 보여? GX가 복잡해, FX가 복잡하죠. FX를 먼저 이렇게 쓱 그려줍니다. 됐어?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GX를 더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이 녀석에 하나씩 하나씩 더해줄 거거든. 근데 얘를 더해주겠다는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두 개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이 함수 값에다가 요만큼을 더하겠다는 뜻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하나를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다 함수 값들을 하나의 길이들로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길이들에서 이렇게 길이들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여기다 아래다 붙여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게 이거 두 개 더한 함수 값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요 끝에 있는 이 값들이 뭐가 될 게 분명해? 함수 값들이 될 게 분명해. 그래서 그 함수 값들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합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뭘 기준으로 생각할까? 여기서 뭐가 더 귀찮니? 얘가 더 귀찮죠?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이렇게 잡아주고 요 길이만큼 잡아주고 요 길이만큼 잡아주고 요 길이만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해서 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완성해 줍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하나만 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애가 궁금했다 쳐보자. y는 x 더하기 x분의 1의 그래프가 궁금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양수 쪽에서만 바라볼게 얘들아. 오케이? 양수 쪽에서만.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 두 개를 지금 더하고 싶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조금 더 올라가서 요 정도 잡힐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서는 요 정도 잡힐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얘네들보다 지금 요만큼 요 길이들만큼 좀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대한 요렇게 가는 건데 차라리 얘는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씩을 더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씩을 이렇게 더해가면서 점점 작아집니다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인가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 둘 다 양수. 산술기하 평균 써봤더니 2가 됩니다. x값이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되게 간단한 생각이잖아요. 생각보다. 그죠? 되게 간단한 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두 개의 함수 정도는 합쳐서 하나의 함수로 내가 그래프로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 그리고 얘는 워밍업이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두 함수의 차함수의 그래프. 오케이? 차함수.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뭐겠어?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 함수값에서 얘 함수값을 빼겠다는 그 이야기는 뭐겠어? 얘 함수값에서 얘 함수값을 빼겠다는 건 이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함수값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여기서는 f에서 gx를 뺀 거니까 이 길이 자체가 함수값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겠다는 상황은 결국은 여기는 이 차이들을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 근데 얘가 아래에 있었으면 fx가 아래에 있었으면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이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함수값이 될 거야. 얘가 위에 있었다면은 뭐가 되겠어? 얘에서 얘 뺀 거 자체 이 길이 자체가 함수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같아지는 점들을 먼저 잡아놓고 기준으로 잡아놓고 얘네들의 함수값은 뭐가 될 게 분명해? 0이 될 게 분명하거든. 이 녀석의 함수. 그죠? 그러면은 0이 되는 것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이 길이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는 요 길이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야. 길이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그 길이들을 하나씩 생각해 본 다음에 그래서 빨간색은 뭘 의미하겠어? 음수구나. 파란색은 양수구나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다 어떻게 이 길이만큼을 쭉 그대로 요렇게 내린 여기는 얘가 함수값일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요 끝에 있는 점들을 싹 다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여기는 얘가 두 개의 차함수의 그래프가 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보고서 두 개의 차이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애니메이션을 써 가지고 보기 편하게 그려준 거지만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리는 게 그렇게 뭐 쉽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잡아 놓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놓고 여기는 요 점 기준으로 하나 잡아 놓고 여기는 요 점 기준으로 하나 잡아 놓고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하나 딱 잡아 놓은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차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얘는 음수 값에서 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이해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차이가 지금 점점점 0에서 점점점 커졌다가 다시 한번 작아지고 있지. 그럼 여기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그려주면 되고 다시 여기는 이 차이가 점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다시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상황, 다시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고 y는 뭐 2x-3 플러스 3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오케이? 내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x제곱은 2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근 가지고 장난칠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를 가지고 장난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차함수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원래 그래프가 여긴 얘가 이렇게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게 분명해? 여기는 이 교점과 여기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다는 소리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x값들은 마이너스 1과 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의 x좌표가 3이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두 개의 차함수에 모두 생각할 수 있고 대칭축도 생각할 수 있고 두 개의 뺀 걸 가지고 최소값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두 개를 빼서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주고 싶었어.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랑 관련돼서 또 유리함수랑 관련돼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종종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y는 루트 x 1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일단 얘는 얘들아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될까? 필수. 진짜? 영. 정의역이 뭐가 될까? 얘도 양수여야 하며 얘도 양수여야 하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겠네. 이해돼요? 사실 여기는 얘가 양수여야 하고 여기가 양수여야 하잖아.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 넘어가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일이 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가다 그려지는 일이 생기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 두 개 합이네. 그지?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 잡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요 녀석은 지금 몇 잡고 다시 1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뚝 잘라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데 0에서 1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되겠네. 여기 이 녀석이 루트 2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프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이렇게 그려지는 걸 두 개를 더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럼 얘는 점점 여기서 이렇게 커지게 그려질까?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그려질까? 당연히 점점 커지게 그려질 거야. 왜냐면 얘가 감소하는 폭보다 얘가 증가하는 폭이 더 크거든. 그지? 그럼 결국 얘는 점점 커지게 그려지면서 점점점 커지게 그려지면서 제일 요쪽
여기는 이 값을 찍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대칭성을 가지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고요. 그럼 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게 분명해? 0는 값이니까 0 넣으면 2가 되니까 최대값은 2를 가질 게 분명해. 로써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지금 봐봐.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줘져 있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를 만약에 발견했다고 쳐보자.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뭘 가지고 푸는 게 정상이야? 산술기야? 코시 슈바르츠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유는 이 녀석 제곱한 걸 더하면 어때? 2죠.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의 제곱이면 얼마야? 1 더하기 x. 이거의 제곱이면 1 마이너스 x 해서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 해준 게 이렇게 된 거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이게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구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얘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보니까 얘는 최대값이 0에서 2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에 하나의 도구를 더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다양한 식으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합함수라든지 차함수 이런 거, 특히 차함수는 어디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냐면 이거는 수투에서 미분적분할 때, 특히 미분할 때 되게 많이 활용하게 될 녀석. 그래서 미리 이런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만들어서 진짜 개고생했어요. 보기 그럴듯하죠? 오케이?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네. 좋습니다. 자, 여기 19번 문제가 또 있어요. 19번 문제 요거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습관이 좀 어떤 습관이 좀 강하게 있냐면 뭔가 빨리 계산하고 싶어라는 그런 의욕이 많이 막 이렇게 막 분출돼요. 그죠? 근데 사실 딱 문제의 식을 딱 보고서 상황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봤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걸 뭐 어쩌라는 소리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얘를 줬단 말이야. 그죠? 루트 x를 줬어? 그러면 루트 씌워 달라는 거니까 '이거의 절대값이겠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양수겠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양수였으니까.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을 봤다고 생각을 해 봐. x-1을 관찰했어. 도대체 x-1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데?'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이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요거 한 문제 딱 설명하고 끝낼게. 오케이? 봐봐. 여기에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어디까지 할 거니? 뭐 얘를 변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걔를 어디까지 계산할 건데? 모르겠지.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갔다. 모르겠죠. 근데 어디로 갈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그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운이 좋아 가지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럴듯한 결과를 냈는데 하필이면 여기는 얘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답을 맞췄어라는 느낌은 내가 식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변형한 게 아니라 사실 운 좋아서 맞은 거야. 그지?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처음에 너희들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 얘를 관찰했니?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를 안 했을 거야. 그렇지 않니? 얘를 딱 보고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그럼 뭐 하라는 거지? 그 계산해 볼까? 그냥 얘랑 얘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는 주어진 거랑 궁금한 거의 그 관계를 보는 거거든. 근데 봐봐. 문제에서 지금 x의 루트를 씌워 달라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왜 x-1의 루트를 씌워 달라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봐봐. 여기는 이 녀석 통째로 하나씩 하나씩으로 만약에 보인다면 얘를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여기 2가 있었고 걔의 제곱이었는데 거기서 빼기 1을 해달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봐. 그런데 여기까지 해도 사실 잘 안 보이긴 하거든. 근데 좀 더 가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곱하면 뭐가 돼? 1이 되죠. 두 개는 역수 관계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1의 의미는 A, B였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그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지. '아 저건 계산할 필요가 1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찰을 자꾸 해 보는 거야. 주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2 마이너스 1을 줬을까? 왜 하필이면 x랑 x 마이너스 1의 루트를 씌워서 빼달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곰곰이 해 보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얘를 a라고 바라보고 얘를 b라고 바라봤을 때 요거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다. 이거 사실 눈치채지니 안 채지니? 잘 안 채지지.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었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가 있었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가 있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유리화한다고 내가 합차 공식을 썼을 때 다 1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얘 짝꿍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거든. 루트 4 플러스 루트 3이거든. 루트 5 플러스 루트 4예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5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곱하면 1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 두 개는 역수관계. 이제부터 얘네들을 봤을 때 '아 저게 역수관계였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어쨌든 다시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A로 봤으면 이거 통째로 A로 봤으면 이거 통째로 내가 A분의 1로 봐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을 X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X에서 뭘 해 달래? 1을 빼달라는 얘기는 2분의 A 더하기 A분의 1 전체의 제곱 빼기 1을 해 달라는 소리니까 누가 봐도 2분의 뭐가 되겠어?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된 거니까 2분의 A 빼기 A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에다 루트를 씌워 달라는 건 절대값을 박아 달라는 얘기일 테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A 더하기 A분의 1이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 여기다 루트를 씌워 달라는 건 루트니까 절대값을 박아 달라는 얘기로서 얘 절대값을 박아 달라는 얘기로서 얘는 뭐가 됩니다? 절대값 얘가 되는데 그럼 이제 봐야지. 얘가 클지 얘가 클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니?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죠?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보다 작은 애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 나올 게 분명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얘 더하기 얘를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랑 얘가 사라져 버리면서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A가 돼. 그럼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뭐겠어? 루트 2 더하기 1 전체 n제곱이 답이 돼. 라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이게 단순히 이거를 지금 막 '아 1제곱부터 한번 해 볼까?' 이제 이 생각이 나. 아니면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 볼까?'라는 이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그냥 '일단 계산해 보자.' 이런 느낌. 작전을 세우고 접근하는 거랑 작전을 세우지 않고 접근하는 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왜 그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잠깐 보류해 봐. 계산을 하지 말고 보는 거야 계속. '아 이 문제는 도대체 왜 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해 가지고 거기 있는 걔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낸다면 '아 얘는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겠네.'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인제 계산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야. 그런 습관을 반드시 잡아 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